1번 새 학생이 자극과 반응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자, 학생 A 자극은 빛, 온도, 소리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A, 1번, 4번 중에 해당이 되겠네요. 학생 B,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인다. 맞는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학생 C도 보도록 할게요.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기억나나요? 모든 감각기관에서 경로를 보시면 마지막 쪽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그 다음에 신경을 거쳐서 뇌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감각을 적으시면 되죠. 시각세포, 시각신경, 청각세포, 청각신경 이렇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조금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눈에서 홍채와 수정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가를 보시면 동공의 크기가 큽니다. 동공의 크기가 크죠? 나번을 보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 볼게요. 나번은 동공의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정체를 보시면요. 가번은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죠? 얇다라는 얘기고요. 나번은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동공의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죠? 너무 밝아요. 너무 밝으니 구멍을 작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수정체가 두껍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가깝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반대로 수정체가 두께가 얇다라는 것은 멀다라는 이야기고요. 동공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어두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나로 변하면 동공이 작아진다. 자, 가에서 나, 동공이 어떻게 됐죠? 동공이 컸다가 작아졌죠? 동공이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오면 가에서 나로 변한다. 자, 여기 적어뒀죠? 어둡다, 밝다. 나로 가는 것은 밝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가까운 곳을 볼 때 가에서 나로 변한다. 자, 가에서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가에서 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나에서 가로 변하면 자, 이번엔 반대죠. 나에서 가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가 작아진다, 얇아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 나에서 가로 변하면 홍채의 면적이 넓어진다. 자, 한 단계 더 어렵게 해놨죠? 자, 동공의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홍채는 어떻다고요? 반대라고 했죠?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는요, 홍채는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서 가로 변한다. 홍채에 나에서 가로 변한다. 홍채가 어떻게 되죠? 면적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문제는 눈에서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즉, 동공의 크기 변화, 밝고 어두워짐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또 하나, 가깝고 먼 것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어 두시고요. 적어 두시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맹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기까지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청각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A는 고막이다. 맞죠? 진동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B는 달팽이관이다. 달팽이처럼 생겼네요. 청각세포가 분포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B에는 청각세포가 분포한다. 바로 나왔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4번 C는 운동신경에 해당이 된다. 운동신경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감각기관입니다. 자, 기억나나요? 또 적어볼게요. 세포, 신경, 뇌를 통해 간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뭘 적는다고요? 감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시각이면 시각, 세포, 시각, 신경. 청각이면요? 청각, 세포, 청각, 신경.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뭘까요? 신경인데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죠?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5번 D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D는 뇌죠?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배우지는 않았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뇌와 척수는 신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운동신경 그리고 중추신경계 같이 배우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5번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A는 달팽이관이다. 틀렸죠? 고리가 반입니다. 반고리관. 기억이 틀렸으니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B는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맞는 얘기죠? 전전기관. 맞습니다. 니은. 1번, 5번이 해당이 되네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는 몸의 회전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한다. 아니죠? 회전은 어디라고요? 고리 3개. 반고리관이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있는 어떤 세포를 설명한 것이다. 후각 상피에 분포한다. 상피라고 하는 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후각 세포가 되겠죠? 이 세포의 이름을 쓰고 후각 세포요. 이 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후각 세포. 자, 그리고요. 신경인데 후각이 있으니까요. 후각 신경을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뇌로 간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철수와 영희가 수행한 실험이다. 감각점에 대한 것인데요. 미각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따로 깊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피부 감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각점이 많은 곳은 피부 감각이 예민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입이나 손 같은 부분이 그런 감각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입을 크게 그리게 되고요. 손도 크게 그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2번 피부에 있는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피부에는 압력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틀렸죠? 기억이 나나요? 통증을 받아들이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4번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기억나나요? 세포, 신경, 뇌로 전달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피부에는 접촉, 압력, 차가움, 따뜻함,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관련된 실험.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실험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기억, 핵이 없다. 핵이 있죠? 신경세포체에 핵이 있어서 생명 활동을 하죠. 1번이 틀렸으니까 1번, 2번, 4번 보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니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이 맞았으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4번 자극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맞는 설명이죠. 뉴런은 신경세포인데 세포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극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까지 봐야 되겠네요. 리을 자극을 받아들이는 돌기와 그리고 자극을 전달하는 돌기로 구분되어 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돌기는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가지 돌기, 그 다음에 자극을 전달하는 돌기는 축삭 돌기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환자 가와 나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어느 부위가 손상된 것인지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박동, 호흡,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하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했었죠? 연수였었죠. 그러니까 기호는 D가 되겠고요. 이름은 연수가 되겠습니다. 나번 눈에 빛을 비추어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어려운 이야기로 동공반사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의학 드라마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었을 때 환자의 눈에 빛을 비추는 현상이죠. 기호는 2번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뇌, 중간 뇌가 눈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A는 가장 큰 뇌, 대뇌가 되겠죠. 고등 정신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커다란 뇌와 나머지 뇌 사이에 사이 간자, 간뇌가 되겠죠. 항상성 두 개의 혈당 그리고 체온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조금 전에 보았고요. 연수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자, 10번 남았네요. 10번은 작은 뇌죠. 작은 뇌가 담당하는 건 균, 근육, 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중간 뇌가 아니라 뭐죠? 연수와 연결되어 있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말초 신경이 되겠죠. 척수는 뭐죠? 척수는 뇌와 함께 중심적인 중추 신경계이죠.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재채기, 하품과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다. 척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지만 재채기와 하품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반사가 일어나죠? 연수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래쪽에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 뇌가 있죠. 그 다음에 척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추, 신경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말자라고 하는 게 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말초, 신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대뇌이죠. 대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죠? 무조건 반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의식적인 반응이겠죠? 2번, 추운 겨울에 손이 시려 장갑을 꼈다. 이것도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3번, 음식을 먹다가 맛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뱉었다. 이것도 의식적인 반응이겠네요. 4번, 길을 걷다가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의식적인 반응이죠. 5번,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되었다. 자, 이건 뭐죠?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우리가 밥 숟가락을 넣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다음에 침을 분비해야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조건 반사 중에서 중추는 어디죠? 자, 침은 연수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에 의한 자극과 자극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극의 전달 경로, 신경계입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급하게 닿자마자 손을 움츠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손에서 감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죠.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요?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 그리고 근육을 움직여서 반응기관 손을 움츠려드는 거겠죠. 그러면 맞는 설명은 A, E, F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율신경계라는 얘기는 뭐죠? 스스로 반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니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에 있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한 상황으로 돌아오면, 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뭐죠? 부교감이 되겠네요. 돌아오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3, 4,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동공이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느려지겠고요. 그러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이 되겠네요. 그러면 맞는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감, 부교감이요. 자, 교감이라고 하는 건 긴장이 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눈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쿵쾅쿵쾅하겠죠. 그 다음에 호흡은 가빠지겠죠.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부교감은 이것과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앞에 있는 세 개와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둘 중에 자신이 편한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동공의 가운데 있는 검은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졌네요. 자, 적어놓고 난 다음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뇌가 중추이다. 맞는 설명이죠. 중간에 있는 뇌는 눈과 관련된 것의 중추라고 이야기해줬죠. 맞는 설명이고요. 주위가 어두워질 때 일어난다. 어두워지면 빛이 적으니 동공이 커져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밝은 곳에 가니 빛이 많아 동공이 작아졌다라는 얘기죠. 디귿 중추의 명령이 체성운동신경에 의해 반응기로 전달되어 일어난다. 아니죠.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 스스로 환경에 맞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는 설명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7번 항상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성 유지 두 가지가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호르몬, 신경계. 신경계 뭐 기억하라고요? 교감, 부교감 기억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은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세네 번 보게 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전달 속도. 호르몬은 느리고요. 신경계는 빠르게 일어나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작용 범위.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고요. 신경계는 좁겠죠. 3번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는 연결된 세포에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지속성을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경은 일시적으로 작용하겠네요.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5번 신호전달 체계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신경계는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누쇼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침샘은 A에 해당이 된다. 자, 호르몬은 내 분비샘이죠. 자, 그에 비해서 침샘은 뭘까요? 외분비샘이죠. 자, 위에 있는 그림 A는 호르몬, 즉 내분비샘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A에서는 항상 같은 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설명이 되겠죠? 환경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겠죠? 잘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하나 들으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많아지니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밥을 적게 먹으면 적게 분비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되는 정도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A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면 간은 B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간이 되겠죠. 간에서 어떻게 하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9번 뇌분비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뇌분비샘,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혈당량이 정상인 사람이 식사 후에 혈당량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혈당량이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포도당이 증가하겠죠. 이를 조절하기 위해 A에서 C 중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곳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인슐린이 분비가 될 텐데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되죠? 이자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10번 이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항상성. 자, 두 번째, 땀을 흘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이 증가하는 등 우리 몸에서 수분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 항상성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21번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이다. A와 B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A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이 증가하니 A는 포도당을 줄여줘야 되겠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겠네요. 틀렸고요. 2번 A의 표적기관은 이자가 아니라 이자는 분비되는 곳이고요. 표적기관은 어디죠? 간이 되겠네요. 틀렸고요. 3번 B는 인슐린이다. B 한번 볼까요? 운동으로 인해서 포도량이 줄어든다면 포도당을 늘려줘야 되겠죠? 글루카곤.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되겠네요. 틀렸고요. 4번 B의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당뇨병에 나타날 수 있다. 글루카곤이 아니라 뭘까요? A, 인슐린이 해당이 되겠죠? 자, 5번 A와 B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 대항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좋게 해준다고요. 기량작용. 또 하나 뭐 있었죠? 교감, 부교감도 기량작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2번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이다. A에서 D 중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는 구간. 인슐린은 어떤 거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당이 많아질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B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유까지 적으라고 했죠? 혈당량이 계속 증가함으로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서 보면 혈관이 수축했죠? 수축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체온은 정상보다 높은지 낮은지 쓰라고 했었습니다. 자, 체온은 정상보다
낮은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을 아래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혈관이 축소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혈액의 양이 줄으니까 열 방출량이 역시 줄어들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 조금 헷갈린 거 있죠? 방출량과 발생량인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출량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요. 발생량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발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